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부족한 사무실과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이 청사는 도의회 새 청사와 나란히 건립돼 도청 일대가 커다란 행정타운이 될 전망입니다. 괴산군 의회에서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자 축산농가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군의회가 한 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지만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가 당대표 후보자들이 대거 출동하면서 전당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청주 출신의 정우택 의원도 당대표의 도전장을 내면서 다음 달 전당대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경제성 논리에 따라서 시골의 작은 학교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소 이전 없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게 한 일방학구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아직도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이 커서 반경 2km 이내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지역 쓰레기 매립장과 인접한 청주시 한 마을은 악취가 진동을 해도 지원금 한 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대전시는 아마도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냄새가 시도 경계를 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오늘 첫 소식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청주시 연도면 중청리와 양질입니다. 이 지역으로부터 금강을 건너 2km 안쪽에 대전 금고동 매립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한 악취가 집 안에까지 들어오는 실정이고요. 밖에서 생활할 때는 지속적인 그런 악취 자체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운영된 때는 지난 96년, 당시 대전광역시는 현도면 일부가 매립장 2km 안쪽에 위치해 있었지만 아예 주변 환경 영향조사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과거 정원군도 이를 간과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최근 주민들이 영향권역에 위치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대전시 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공개 회신 공문에 적시돼 있었던 것입니다. 3년마다 하게 돼 있는 주변 환경 조사에 따라 가장 최근에 실시한 지난 2015년도 마찬가지 영향권역이 반경 9제곱미터가 넘었는데 금강 건너 현도면 지역은 또 제외돼 있습니다. 마치 악취는 강을 못 건너는 것처럼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매립장이 아닌 밭에 뿌린 퇴비가 악취 발생 요인인 것처럼 답변돼 있습니다. 청주시가 인근 천안 지역까지 매립장 영향권역으로 보고 지원을 결정한 곳과도 전면 배치되는 처사입니다. 매립장의 어떤 안전적인 부분에서의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 피해가 예상되는 정도, 그런 거 여부를 여러 가지 인자를 따집니다. 최소한 행정구역이 인자는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대전시는 올해 5월 주변 환경 조사 설명에 현도면 주민들을 참석시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청주시는 대전시가 왜 현도면을 법에 규정한 영향권역 조사에서 제외했는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괴산군 의회에서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자 축산 농가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군 의회가 한 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지만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산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괴산군청 앞에 모인 축산농민 200여 명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괴산군의회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자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 축산인의 목을 조이는 것이며 우리 괴산군민과 더불어 천년만년을 살아갈 이 것을 누가 의회에서 바꾸려고 합니까? 조례 개정안은 주거 밀집 지역 선정 기준을 5가구에서 3가구로 강화하고 가축사육 제한 거리도 300m에서 500m로 늘리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괴산군의회에선 군민 전체의 상생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괴산군 지역의 문화 콘텐츠나 근대 문화유산이나 이런 거 갖고서 테마를 갖고 영역을 안 하면 뭡니까? 외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괴산이 돼야 되는데. 하지만 축산농민들이 삭발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하자 군의회는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예정돼 있던 간담회도 취소했습니다.
저희가 그 안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축산인들과 뭐 이렇게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산군 의회가 한 발 물러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악취와 소음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어 축사를 둘러싼 주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는 각종 환경시설과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천시가 인허가 원칙을 만들어서 발표까지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장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콘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 유발 시설인 만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종 시설 입지로 인한 수십 건의 집단 민원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면서 행정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제천시가 주민 갈등을 봉합하겠다며 이례적으로 인허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지역 갈등과 이기주의 조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예로 들어 실천 사항도 약속했습니다. 주변 지역 1km 내 주거 지역과 학교가 없어야 하고 운송 차량의 동선을 분리시키며 매년 환경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100%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시장의 선택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처음에 공사를 해가지고 완벽한 시스템에서 하더라도 뭐 5년, 10년 그때 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주민 갈등 사안에 대해서 제천시가 입장을 밝혔다는 데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천시의 입장이 과연 주민들의 불안을 잠식시킬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제천시가 도내 처음 발표한 인허가 원칙. 항의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가 당대표 후보자들이 대거 출동하면서 전당대회 전초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청주 출신의 정우택 의원도 당대표의 도전장을 내면서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단체장 등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당의 위상 강화와 보수 대통합, 총선 승리를 한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특히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당 대표 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대거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북 출신의 4선 의원으로서 당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정우택 의원은 몸을 던져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자신만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당을 어려울 때 끝까지 지켜낸 사람, 또 앞으로 내다봤을 때 내년 총선을 승리로 과연 이끌어갈 수 있는 인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저는 100% 가능성을 갖고 뛰겠습니다. 다른 지역 출신 후보들은 충북의 중요성과 인연을 강조하며 충북 민심을 끌어안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힘들어하니 충성, 충청, 충청도, 충청북도 이렇게 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온 데서 다 신년 인사회를 하는데 다 안 가고 여기 충북에 지금 처음 왔습니다. 왜 그랬냐? 충청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요? 또 대반전의 역사를 써서 반드시 자유한국당 지지도 1위를 달아나는 일을 우리 충청인의 힘으로 이렇게 냅시다, 여러분. 전당대회를 방불케 한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 충북 도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임명에 대해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노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보좌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환영했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도 신임 청와대 참모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부족한 사무실과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이 청사는 도의회 새 청사와 나란히 건립돼 도청 일대가 커다란 행정타운이 될 전망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도청의 주차 공간은 1000여 명의 직원이 쓰기에도 부족한 380면입니다. 사무실 역시 옛 경찰청 건물을 인수하고 부속 건물을 추가 중축해도 만성적인 부족 상태입니다. 실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 면적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회의 공간을 지금 사무실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고 또 청내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의 조직이 임차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예정지는 도의회 신청사가 들어서기로 한 도청 옆 옛 청주 중앙초등학교입니다. 도는 이곳에 도의회 청사와 별도로 4,800제곱미터 규모의 이 청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청사에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북카페와 회의실 등을 갖춘 별도의 도민공간을 마련합니다. 지하주차장 규모도 당초 지하 1층에 252대에서 지하 2층 450대로 2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의회 청사만 짓는 것보다 238억 원 불어난 66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도민하고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거, 행정이. 그런 게 이제 좋은 거고, 도심 상권화도 활성화되고. 충청북도는 추가 여론 수렴과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본격적인 설계와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 지역의 실업자 수가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지역 실업자 수는 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2.5% 5천 명이 늘었습니다. 실업률도 2.3%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경제성 논리에 따라 시골의 작은 학교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주소 이전 없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게 한 일방 학구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속리산 아랫역에 자리 잡은 보은 수정초등학교. 서진이, 서준이 남매가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우며 줄넘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진이 남매와 함께 2명이 더 보은 읍내에 있는 동명초등학교에서 전학을 왔습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게 한 일방 학구제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동광초에서는 그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 가거나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방과후로 그 피아노나 영어 같은 걸 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올해도 동광초와 삼산초 입학 대상 5명이 수정초를 선택했습니다. 보은 읍내라든가 아니면 대도시 학생들이 소규모 학교의 그 장점을 찾아가지고 학생 수 늘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방 학구제가 작은 학교 살리기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82명, 2017년 126명, 지난해 161명이 도내 작은 학교에 유입됐고 올해는 대상 학교를 28곳으로 늘렸습니다. 주소지 이전 없이도 원하는 작은 학교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은 동과 읍 지역에서 면 지역 학교로의 전학만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전국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오는 3월 도내 초, 중학교와 유치원 8곳이 신설되고 10곳이 통폐합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택지개발 지역인 청주 방서지구의 단재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개교하고 청주 오창산단에는 양청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영동 황감면에는 기숙형 학교인 새너울중학교가 문을 엽니다. 반면에 충주 강천초등학교와 진천의 상신초등학교, 음성 대장초등학교 등이 병설유치원과 함께 인근 학교와 통폐합됩니다. 영동군 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유원대학교 약학대학 정원 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서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군 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약대 정원의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약학대학이 유원대에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2020년 약학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유원대 등 전국의 12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북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학생들이 혈액암과 투병하는 친구를 위해서 1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학교 3학년 김동현 학생회장은 전교생이 알뜰바자회 운영으로 거둔 수익금 120만 원을 혈액암 투병 중인 2학년 김모군의 병원비에 써달라며 김관훈 교장 선생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두리에서 200만 원, 햇살나라 어린이집 가족일동이 68만 1,200원, 청주 분평주공 4회 1단지 아파트에서 6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가경 대림아파트 장현순 씨, 영성건설 주식회사에서 각각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충북 지체장애인협회 보은군지회 회원일동이 11만 1,000원, 음성군 삼성면 덕정 오리, 성호 건설중기, 청주 복대일동 천주교 성모 성심성당에서 각각 10만 원, 청주 용성초등학교 3학년 3반에서 7만 2천 원의 성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